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 서점이죠. 계룡문고 이동선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룡문고가 어느덧 30여 년을 맞이했죠. 예, 지금 올해로 29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초면 이제 30년, 30살이 됩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까? 예, 뭐 서점 어려워진 이야기는 벌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그 전부터 상당히 서점이 급감하고 이렇게 왔는데 뭐 여러 원인들이 있죠. 그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불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물가 상승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그 최근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그 독세량이 아주 급감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로 학령 인구도 많이 급감했고 음,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배달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음, 거기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뒤로는 뭐 거의 스마트폰만 보다시피 하고 네, 또 이 과일 경쟁 교육 이런 것들이 격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음,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게 다 매출 하락이고 또 고정비는 항상 상승하고 있고 아, 거기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두심 공동화가 상당히 가속화되어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게 또 새로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 네, 생명을 이 탄생하는데 뭐 고통 없이 탄생이 음, 없지 않습니까? 예. 네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우리 뭐 보릿고개 넘어간다는 그 옛날 이야기 참 많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딱 보릿고개 특히 봄, 가을이 음, 시민들은 이제 독자들도 그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 서점 상당히 바쁘겠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실질적으로 가을이 가장 불황기고 또 봄도 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어디 나들이 가기가 상당히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 독서 그 서점의 매출 비중이 음, 참고서나 수험서 비중이 높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신학기가 끝나고 또 이런 계절이 오다 보면은 음, 그 서점의 또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음,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네. 서점의 불황 때문에 우리 시민주주 모집을 그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후원회원 모집으로 변경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서점이라는 곳이 이게 그 지역사회 학교, 교육사회학에서는 지역사회 학교라는 말까지 있는데 그 문화공간이고 바깥 도서관이고 뭐 절반이 도서관 역할도 하고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서점 어려운 거 잘 알잖아요. 네, 끊임없이 지켜달라. 음, 뭐 자기도 뭐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돕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음, 저희도 버텨내기 힘들고 이래서 이걸 시민의 서점으로 음, 개인의 서점이 아니고 시민의 그 서점으로서 가야 되겠다. 제가 오래전부터 꿈을 꾸던 건데 네, 이걸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주 모집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네, 이게 우리도 법리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음, 법적 테두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한 가지 빠뜨린 게 음,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를 했을 때는 음,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50인 미만은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후원 회원으로 돌렸는데 생각보다 참 많이들 목표 금액에는 상당히 못 미쳤지만 네, 이렇게 호응을 잘 해주시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주 감동하고 되게 죄송하고 네, 예 그랬습니다. 네.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 모집이 저희가 됐나요? 이제 제가 우리 계룡문고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거의 뭐 9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중에 44%, 음, 51%는 제가 소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 44%를 제가 팔려고 이제 그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44%가 52,800 주고 음, 우리가 전체 자본금 6억에 12만 주거든요. 음, 그래서 44% 52,800 주를 평가를 받으니까 한 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당. 네, 그래서 만 원씩 해서 5억 2,800만 원. 음, 그렇게 이제 해야
제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또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밀린 임대료 음. 좀 갚고 나머지 재투자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삼았었는데 지금 그 금감원의 그 어떤 지적이 있어서 약간 그 좀 동력이 떨어졌지만 계속 그 꾸준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시민주주를 모집을 해서 예. 금감원 감독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게 이제 금융 사기들이 워낙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그런 감독하는 건 잘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심사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심사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것들은 계속 알아보고 있고 그거 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우선은 또 저희들은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우니까 그 후원 모집 회원 모집도 하고 있고 또 50인 그 미만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면 49명이 한 사람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한테는 좀 힘들고 뭐 단체나 기업이나 뭐 향토 기업이나 뭐 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은 좀 또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부탁하기가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네. 앞서서 우리 서점도 하나의 문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역에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프로축구단이었던 대전 아, 예, 시티즌이 예. 시민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도가 났던 그러니까 회사의 모 기업의 후원이 끊겼을 때 예. 시민들이 나서서 시민 주주로서 예. 다시 구단을 재탄생하게 해준 사례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향토 서점도 문화 예. 자산이라고 보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을 보는 시각의 문제지요. 자꾸 이 경제 논리라든가 시장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도 돼요. 집에 다 배달해 주잖아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또 도서관이 있고. 근데 그 서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사회학에서는 지역사회 학교라고 할 정도로 모든 업종은 사용하면 돈을 받는데 영화관 그냥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지요. 식당이나 커피숍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도서관은 공짜일까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네. 그 유료 공간입니다. 근데 서점은 그냥 와서 실컷 보고 가도 그냥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고 또 지금 독서량의 폭락 정말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그 방법을 내세워도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0년 넘게 유초 중등학교 중심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데 많이 서점 견학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그 단체가 전교생이요 왔다 가면 다 책에 빠져요. 어느 정도 빠지냐면은 갈 때 서점에서 차 기다릴 때 차 안에서 모두 책만 보고 있으니까 또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급증하니까 선생님들이 놀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비법이 뭐냐 부모 교육 해달라. 그래서 부모 교육을 가서 해드렸더니 선생님들이 듣다가 이거 우리도 알아야 되겠네. 교사 교육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절제 그 전국 강사가 되다시피 했는데 독서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화가 다 책으로 바뀌고요. 책을 좋아하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제 더 행복한 분은요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수업 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해력이 좋아지니까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또 실력이 막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옛날에 벌써 10년 전에 오정중학교 같은 데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다가 아주 완전 상위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서점 견학을 통한 독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신감 생기고 선생님들도 보람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좋아져요. 어디 갑질이 나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서점에 대한 보는 시각을 이제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한 축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이 서점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음. 또 문제 해결하는 데는 너무 쉽다. 네. 서점 부흥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계룡문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계룡문고를 지금 운영하신 지 한 30여 년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현실적으로 지금 계룡문고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 얘기 사실대로 얘기하면 채권자들이 우리 압박 들어올 텐데 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점들이 거의 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뭐 재벌형 서점들도 실질적으로 책보다는 문구, 펜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팔아서 그걸 보완하고 있잖아요. 또 동네 서점, 학교 앞 서점 지금 가보면은 단행본 비중이 아주 줄어들고 참고서 비중이 높고 문구나 펜시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해서 그 서점의 본래의 기능인 이게 단행본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듯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하루살이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서점을 하나의 개인의 기업과 회사와 가게 차원에서 보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역사회 학교고 이건 지역의 거리의 도서관이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바깥 서재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특히 뭐 우리 서점 계룡문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심당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그게 몸의 양식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양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마음의 양식과 몸의 양식의 균형을 이루는 그게 우리 원도심 대전에서 계룡문고를 중심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귀감이 돼가지고 지역 동네 서점 타 지역까지 상당히 좋은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성심당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성심당도 최근에는 잘 하고 계시지만 예, 경영난을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 경영난을 타파하게 된 시발점이 예. 대전역에 입점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대전역에 입점을 하는 것을 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예.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예, 그렇듯이 우리 향토 기업인 예. 계룡문고도 예,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좀 뭔가 타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든 건데,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점은 단순히 하나의 가게가 아니고, 그 서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효과, 학교 도서관 활성화, 독서량의 어떤 급증,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비가 제가 볼 때는 서점 잘 이용하면요,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리고 실력은 10배 이상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이래야 그 서점이 제대로 살 수 있고, 대전이 이제 그 문화, 인류 도시, 뭐, 품격 있는 도시로 상승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네. 대표님께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예. 서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전에 이제 사용을 해서 그 효과들을 뭐 시민들이 이미 다 체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죠. 독서는 중요하다. 독서를 하면 뭐가 좋다. 지금은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강력한 무기가 옆에서 등장한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이 나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 독서 교육은 케오패 됐습니다. 네. 독서는. 근데 케오패는 재기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이거 독서 사망 시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점에 와서 직접 고른 거, 배우자를 내가 고르듯이, 그러니까 서점은 책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곳이다. 내가 고른 거, 내 거가 되니까 그냥 뭐, 그 책 싫어하는 아이를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든 아이가 책을 빠지는데 되게 운동을 좋아하면 책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저도 조기 축구를 많이 하지만 근데 축구 좋아하는 애들한테 축구 관련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박지성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책이라든가 갖다 주면은요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게 문화라는 것은
교육이 전제가 됐을 때 받았을 때 문화로 발전하는 거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그냥 갈 수 있도록 카드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금 네. 문화놀이 카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재작년에 발행했던 대전교육 그 행복교육 카드인가 그거 아이들한테 10만 원 카드 하나씩 다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점에 와서 책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배우자를 골랐으니까 그게 책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야지 권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곧바로 학교 도서관 이용량을 아주 급증시키니까 이거 교육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권장하는 시대를 넘어서 네. 이제 서점 견학을 제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견학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그 견학을 정규 수업 시간이라든가 교과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하고 주말에 서점 나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 근데 학교 다닐 때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앵커님은? 저는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아, 역시 저도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잘 모르시죠? 이 공부 잘한 분들은 잘 몰라요. 네.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셨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주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수업 빼고 좀 일탈을 한번 서점으로 하면은 네. 저희가 20년을 넘게 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책에 다 빠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 충청권, 지방, 사실 전라도권에서까지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 도서구 입비 있잖아요. 네. 그 도서구 입비를 지금도 어제도 변동중학교에서 와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 신청한 것을 너희들이 신청한 거를 사주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학교에서 지금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몇 명이 신청할까요? 책 좋아하는 애들 소수밖에 신청을 안 해요. 아이들이 서점에 가서 아이들이 고른 거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다 하자는 게 아니고 50% 범위 이내에서 아이들이 고른 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도서관으로 들어가니까 독서량이 정말 도서관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대전 교육청에는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뭐 글쎄요, 뭐 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교육계에서 우리 서점 견학을 통해서 그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화시키기가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가 같이 협력해서 이걸 무슨 뭐 비판적 접근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잘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사회각계 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또 교육계에 오고 같이 고심하면서 풀어가면은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 학교에서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서점 가는 날로 이렇게 독려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게 이제 오래전에 의정부에 있는 청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하신 거거든요. 그 어떻게 했냐면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서점 가는 날 그거를 이제 프랜카드를 현관에 걸어놓고 독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도서관 이용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대화가 다 책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 서점 견학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20년을 넘게 계속 일어났어요. 네. 물론 그게 이제 단발성이고 지속적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학교 그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차원에서 뭐 서점 아들이 이 친구하고 서점 한번 갔다 오는 거 가족하고 한번 갔다 오는 거 이 정도 권장 정도는 하고 뭐 숙제까지는 안 해도 권장 정도만 해도 이거는 뭐 쉽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네. 한밭도서관을 비롯해서 대전에 한 23개 정도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휴문할이 있잖아요. 네. 휴문할이 주로 월요일이지만 거기에다가 프랜카드 쉬는 날은 지역서점 가는 날 이거 하나만 걸어줘도 효과가 상당히 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또 교육계가 좀 협조하는데 이거 우리 국민 교양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양 지식을 높이는 일인데 이거 주저할 이유도 없고 뭐 절차도 복잡할 거 없지 않습니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대전시 교육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서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독서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한 원래 독서로 입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한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음, 어 그리고 그 교사 독서 연수를 몇 년 전부터 저희 서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선생님들 중에 독서 담당 선생님들 사서 또 음,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1년에 한 번씩을 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2번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는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매달 해도 선생님들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명 강사 음, 다른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점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역서점과 어떤 교육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음, 그런 문화를 그 만들어 가는 거죠. 네.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볼게요. 예. 이렇게 지역 서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 정부가 직접 나서는 해외적 사례도 있나요? 정부가 직접 나서는 사례보다도 그 시민들이 음,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그 수백 년 된 그 성당이 여러 곡절을 거치다가 서점으로 바뀌었는데 네. 정말 서점이 잘 되다가 이 뭐 거기도 똑같은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폰의 이런 보급으로. 그래서 네. 멈췄었어요. 근데 음, 그거를 시민들이 그 후원을 해서 음, 다시 살려냈고 음, 또 노르웨이 그 수도 오슬로의 트랜스모 서점 같은 경우도 음, 그 이제 건물주가 이거 쇼핑센터로 질 테니까 이사 가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트랜스모 서점은 오슬로 이 우리의 정신 문화다. 이거 없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음, 돈 모으고 또 기업들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음, 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해서 아주 그 세계적인 서점이 됐고 음, 뭐 영국의 그 돈토 서점 같은 경우도 음, 러시아의 기업가가 투자해서 음, 그 살리고 또 거기가 아주 상당히 잘 발전해서 그 CEO가 지금 반스앤노블로 몇 년 전에 갔잖아요. 예, 반스앤노블이 다 망해가다가 지금 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도서점과제를 강화시키고 그 선진국에서는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그 자녀 손잡고 서점까지 걸어가기 이런 거를 정부에서 캠페인을 해주고 어떤 직접적 지원보다 직접 지원을 하려면 세금과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간접적인 어떤 지원 캠페인, 음, 이런 그 토론 이런 것들을 열어가면은 돈 안 네, 들이고도 할 수 있죠. 네. 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계룡문고를 지켜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도 뭐 서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장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음, 그 어린이 책 그의 그 문화에 좋은 그 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곳을 그런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거 서점에서 아무 책이나 팔면 안 되고 음, 정말 좋은 책을 팔아야 되고 또 지역 사회가 책 읽는 사회 만드는데 독서 인구가 늘어나야 서점도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 운동 뭐 어떻게 책 읽는 사회를 만들 건가 이거에 이제 고심을 하다 보니까 네, 독서 복지 그러니까 의식주 복지에 플러스 음, 책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 아이들을 음, 책을 통해서 상처를 싣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지적 음, 능력을 키우고 이런 차원으로 음, 또 하고자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쓰고 음, 그래서 그 있는 가정이든 없는 가정이든 음, 이제 책 읽는 사회를 통해서 국민 교양을 높이고 음, 또 그 요즘에 교육비도 뭐 사실 심각하고 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가 그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음, 서점인도 적극적으로 일조를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런 마음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명함을 보니까 조남 밑에 책 읽어주는 늑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표님의 운영 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 저는 이제 주로 책 읽어주는 아빠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애들한테는 외계인, 외회 아저씨로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 관련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난 무서운 늑대라고 하는, 난 무서운 늑대라고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늑대가 동물들을 잡아먹으러 갔는데 돼지와 음, 젖소리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음,
아무리 어려운데도 소용없고 네. 그러다 망신당하고 좋아 나도 글을 배우겠어. 그래서 음. 학교로 찾아갔고 네. 그 다음번에는 도서관으로 가서 음. 또 책을 많이 읽고 음. 나중에는 서점에 가서 자기만의 책을 사보고 그래서 책에 푹 빠지고 네. 또 책 읽어주기를 하니까 그 동물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책 읽어주는 늑대가 돼서 네. 책 읽어주니까 애들이 막 앵기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음. 아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늑대라는 별명을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짓고 우리 사회에 어떤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음. 음,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르신들 노인정, 노인대학,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 가서 책 읽어드리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살리는 데 있어서 음. 제가 늑대라는 호칭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늑대. 늑대. 늑대치고는 굉장히 온화하신 늑대. 원래 늑대가 그렇게 못되지 않았는데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책의 유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중요성을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도서관도 제가 여러 개 만들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 따른 그 독서 강좌, 작가 만남, 특히 그 첫임신 했을 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책 임신 육아 교실 이런 것들을 좀 책 읽는 그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사회로부터 덕을 쌓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제가 좀 많이 좀 돕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어디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점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만 명의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것과 같다. 황보태조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계룡문고 이동선 대표였습니다.